안녕하십니까, 투자왕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두나무 합병 이슈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뉴스를 함께 보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큰 그림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부터 보면 최근 단기 5일선과 20일선이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60일선 위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이건 단기 모멘텀이 살아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특히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보통 단순히 주가만 오르는 경우 반짝 반등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거래량이 확실히 동반됐습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함께 터진다는 건 단순히 단타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시장에 진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도 짚어보면 단기적으로는 25만원 부근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 주가가 방어되고 있는 거죠. 반면 위쪽은 28만원에서 29만 8천원 구간이 강한 저항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에 안착하느냐가 향후 방향성을 가릴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여기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주가가 튀었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단순히 기술적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최근에 나온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뉴스 때문이에요. 네이버가 두나무와 손을 잡게 되면 단순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핀테크,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런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즉 차트만 보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재료와 뉴스가 결합되면서 힘이 붙은 겁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만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단기 반짝으로 끝날 확률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핀테크 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회사의 몸값이에요.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약 14조 원, 네이버 파이낸셜은 4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합병 비율은 대략 1대3 정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 두나무 쪽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이 비율은 향후 주식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지 합병 법인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될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합병이 실제로 성사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업계에서는 합병 법인이 장기적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네이버는 단순히 국내 포털이나 검색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핀테크, 가상자산 영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가 구글처럼 검색 많은 회사가 아니라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품은 차세대 금융 테크 복합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황금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 네이버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문제가 큰 우려예요. 합병 과정에서 신규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합병 법인이 해외 법인으로 재편되면서 수익이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네이버 국부 유치라는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으로 네이버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시대에 제대로 올라탔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요. 반대로 불안감으로는 기존 주주가 손해볼 수 있다.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 실제로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즉 네이버는 한 종목의 이슈가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서 IT와 블록체인,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에서 나타난 강한 거래량과 상승 흐름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재료와 스토리가 결합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단기적인 노이즈를 걷어내고 조금 더 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최근 몇 주 동안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거래량 급증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면 일시적 반등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거래량이 확실히 동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특히 반등이 시작된 구간을 주목해보면 23만원대 지지선에서 튕겨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지 역할을 했던 자리예요. 즉 시장 참가자들이 이미 이 구간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학습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단순히 차트상의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심리적 지지대에서 수급이 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합병 이슈예요.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논의라는 촉매제가 붙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한층 더 강해졌고 그 기대가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 상승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나온 셈이죠. 이건 흔히 중장기 추세 전환 구간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위쪽은 어떨까요? 주봉 기준으로 30만원 부근이 굉장히 큰 저항선입니다. 과거에도 이 가격대 부근에서 여러 차례 부딪히면서 힘을 못 쓰고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이 이 구간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30만원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한다면 중기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는 다시 한번 박스권 장세, 즉 23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갇힌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는 단타 세력들의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방향성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30만원 돌파 여부를 중기 추세의 분수령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주봉 차트는 현재 지지와 저항이 명확한 상태입니다. 23만원에서 강하게 지지를 확인했고 이제 남은 건 30만원 돌파 여부예요. 거래량과 뉴스 모멘텀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한때 2021년 무려 46만 5천원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대표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긴 조정의 터널을 겪었죠. 글로벌 긴축 기조와 금리 인상, 또 빅테크 규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2022년에는 최저 15만 1,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3분의 1이 토막났던 겁니다. 이 정도 하락이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장기 하락 사이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이 다시 크게 붙으면서 장기 하락 흐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월봉 차트는 단기 변동성을 다 지워내고 큰 흐름만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증가가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즉 단순히 단기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 서서히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번 반등이 단순히 기술적 되돌림이라기보다는 합병 뉴스라는 강력한 재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에요. 차트와 재료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지금 네이버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국면,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두나무와의 합병이라는 성장 스토리까지 더해진 상황이죠. 앞으로의 가능성을 짚어본다면 합병 뉴스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실제 협상이 진척된다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네이버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월봉 차트상에서 35만원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예전 고점을 회복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한 추세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월봉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장기 추세 전환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이 오더라도 겁낼 필요보다는 큰 그림에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네이버의 수익과 직결되는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릴 건데 네이버는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에 이미 수익 타이밍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죠. 그러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들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수익률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매매 포인트입니다. 이걸 빠르게 받아보고 실행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기회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도 그때 들어갈걸 하고 후회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진짜 주식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면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수익 나는 종목 받아보시면서 내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보세요. 이게 남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 남기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설문지 작성 링크 있는데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바로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목표가와 손절가 바로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32만원, 손절가는 23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32만원은 과거 월봉 박스권 상단이자 최근 두나무 합병 이슈까지 반영했을 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시장의 심리적인 매물벽도 무너지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23만원은 과거 여러 차례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요.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목표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제 수익을 실현하고 어디서 위험을 차단할지를 함께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의 차트 흐름, 거래 대금,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은 늘 찬스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트와 뉴스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종목과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